벌새인가? 어제 배웠어. 네, 안녕하세요. 산해지은 남자입니다. 이번에 제 1회 지난 고원 마이산 가을 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기간은 이제 9월 28일, 29일 총 이제 이틀간 하고요. 장소는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야외 행사장에서 합니다. 제가 이제 하루 전날 미리 다녀왔는데요. 해바라기 상태는 조금 안 좋았고요. 황화코스모스를 잘 심어놔서 현재 황화코스모스는 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21년도에 여기를 한번 갔다 왔었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황화코스모스가 활짝 펴 있었던 걸 촬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제 해바라기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해바라기는 한 1, 2주 정도 일찍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21년도에도 제가 여기서 일몰을 촬영했는데 그와 같이 여기는 이제 일몰 촬영지입니다. 정확하게 마이산 배경으로 해서 마이산 뒤쪽으로 이제 태양이 넘어가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이제 가을꽃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틀간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시식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사람 북적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미리 하루 전날 다녀와 봤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이제 진안군 농업기술센터를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진입로예요. 네, 진무로 해서 진입을 해서 이제 쭉 들어오시는데요.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이제 주차를 하시는 게 좀 가까울 거예요. 행사장이라서 여기는 지금 차량 통제하고요. 여기로 주차를 하시고요. 여기 앞에 여기 또는 여기, 그리고 여기도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나마 제일 가깝습니다. 이쪽 주차장이. 주차를 하시고 여기 이제 숙박을 하는 가족 약간 무슨 그 농장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쭉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축제 행사장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코스모스랑 해바라기, 매미를 심어 놨습니다. 정확하게 여기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제일 가깝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차량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촬영한 거를 보정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 같은 경우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R5 캐논 R5의 할배백통이죠. EF28300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조리개 F11에 65mm ISO 100 그리고 80분의 1초 제일 밝게 찍은 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320분의 1초, 그 다음에 1250분의 1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측거점은 여기 코스모스로
잡았습니다. 마이산보다는 코스모스로 직거점을 잡았고, 이렇게 세 장의 브라켓팅 촬영으로 촬영을 했어요. 노출 단계가 다르죠. 이걸 왜 이렇게 촬영을 했냐면, 제가 항상 언급했듯이 한 장으로 보정을 해서 안부를 이렇게 밝게 늘려서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디테일 면이나 이제 노이즈 면에서는 확실히 브라켓팅 촬영을 해서 지면, 제일 어두운 부분이죠. 지면 따로 찍고, 그 다음에 중간 톤, 그 다음에 하늘을 노출을 해서 제일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3단계로 그대로 촬영을 해서 요 세 개를 이제 골고루 부드럽게 합성을 하는 것이 제일 디테일상 좋기 때문에 브라켓팅 촬영을 하고 요 세 장을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때 요때 사진 촬영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신시란도 있고 인물도 있고 표준도 있고 중간색, 풍경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풍경을 잘 안 쓰는 이유는 풍경 때는 이렇게 채도가 좀 많이 진하게 올라와 있어요. 풍경 때 이렇게 이런 색깔이 아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촬영했을 때 색깔이 표준이 제일 근접한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준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대충 잡아놨는데요. 켈빈 값은 굳이 이제 만지진 않고요. 색조랑 노출도 이제 거의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노출도 제일 어두운 부분이 적당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만지지 않고, 밝은 영역만 조금 살짝 줄여주고요. 어두운 영역을 조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부분 대비 이 정도 20 정도까지 살짝 올려줬습니다. 디헤이즈 같은 경우는 뭐 10 정도? 5에서 10 정도만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진하게 올려주면은 세 개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만 올리고, 이제 곡선에서 추가로 뭐 이제 밝은 영역 뭐 내려주신다거나 그럴 때 이걸 만지면 되는데, 저는 요거까지는 굳이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를 이제 설정을 잡아주시고 동기화를 시켜주시면 돼요. 동기화를 시켜주시고,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세 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 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하고 포토샵에서 레이어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항상 얘기했듯이 제일 밝은 사진이 아래, 그 다음 중간, 제일 어두운 사진을 위로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제가 브라켓팅을 들고 촬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틀어지기 때문에 세 장을 전부 다 지정을 해 주시고 편집에 들어가서 레이어 자동 맞춤 확인을 해 주시면은 이 틀어졌던 세 장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하는데, 저는 이 사진은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레이어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일 어두운 사진과 그 다음 사진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레이어 추가, Alt를 누르고 레이어 추가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흰색 나옵니다. 제일 어두운 곳 Alt 추가, 네, 추가하신 다음에 중간치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그라디언트 필터, 그라디언트 로고 있죠. 자, 불투명도 70% 정도 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긁어주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덮이는 거 쭉 이렇게 덮여서 한번 이렇게 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밝은 부분 이것도 살짝 덮어야겠죠? 요거 잡아준 다음에 요쯤 눌러서 살짝 덮어주겠습니다. 네, 요 정도 덮어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굉장히 적절하게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왔죠. 자, 이 상태로 이제 거의 마치고요. 저는 컨트롤 시프트 E를 눌러서 레이어를 전부 다 합쳐주고요.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파일은 JPG 파일이 아니에요. TIFF 파일이라고 TIFF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라이트룸에 이렇게 생성이 한 장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보정한 게 생성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E로 해서 여기서 이제 JPG로 저장을 따로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여기 뒤쪽으로 빠져서 해바라기를 촬영을 같이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좀 삐뚤하게 보여요. 쪽이 살짝 이제 경사져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사를 조금 잡아주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로만 해서 살짝 잡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수평처럼 보이죠? 요것도 표준으로 하고 아까와 비슷한 설정 값을 했는데 요거는 좀 어둡게 나왔어요. 살짝 그죠? 어두운 영역을 살짝 올려주고요. 노출 값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요 정도 노출 값으로 잡아주고 이 세 장을 다 동기화를 시키겠습니다. 중간 단위, 그 다음 단위. 네, 요 부분은 조금 어두운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밝은 영역을 조금 더 죽여주고요. 요건 근데 삼각대를 놓고 찍은 게 아니라 손으로 들고 찍었기 때문에 조금씩 틀어져 있을 거예요. 요건 나중에 이제 레이어 정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건 아까 언급했듯이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똑같아요. 응용 프로그램 편집 그리고 포토샵 레이어로 열겠습니다. 네, 이렇게 3장 들어왔고요. 자, 요 3장 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끝에 눌러서 전부 선택을 해주고요. 편집 들어가서 자동 맞춤, 레이어 자동 맞춤 확인. 네, 그럼 이렇게 3장의 레이어가 정확하게 본인 자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3장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다 똑같이 맨 위에 제일 어두운 부분 네, 레이어 여기 추가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레이어 요거 추가 한번 해주시고 네, 이렇게 들어왔죠. 다음 그레디언트 도구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한번 긁어내릴게요. 그래서 쭉 티 안 나게 오케이 여기까지 잡고요. 다음 제일 위에 거 검은색 부분 네, 여기쯤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 정도로 해서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보정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1을 다시 눌러주시고 다시 이제 맞게 잘라줄게요. 그게 맞게. 네, 여기 자르기 도구 있죠? 자, 원본 비율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잘려집니다. 나머지 자, 이렇게 살짝 줄여주고요. 여기 밑에도 살짝 이렇게 줄여줘서 네, 정확한 사이즈 나오도록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네, 여기 이제 사람 한 명 들어가 있죠? 요거 한번 지워 볼게요. 네, 여기 제거 도구죠? 제거 도구에서 제거 도구 네, 요걸로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복잡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우, 많이 좋아졌네. 그래도 자,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삼각대 부분은 싹 지우고요. 네, 다음에 또 뭐 따로 지울 거 없죠? 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노이즈가 좀 본인이네요. 노이즈는 이제 따로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서요. 네, 확대를 먼저 해주시고, 네, 어이구, 너무 세다. 네, 요 부분, 200%만 해도 될 것 같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 100% 노이즈 제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시면요. 네, 노이즈 감소 있죠? 그 부분 살짝 올려주셔서, 네,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없을 정도만 없애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네, 이 정도로
없애줘도 되고요. 저처럼 이제 필터에서 토파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노이즈 제거 효과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라이트룸에서 노이즈를 미리 제거하고 그리고 이쪽에 레이어로 들어오셔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매직 아워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하늘 노출이랑 그리고 이제 지면 노출이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시기가 와요. 요렇게요. 하늘이 지금 하이라이트가 이제 생기지 않을 정도로 밝게 찍은 거고요. 요 부분도 이제 같이 촬영을 한 장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만 생기지 않으면은 한 장으로 보정을 해도 디테일이 그닥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하늘 하이라이트 생기지 않을 정도로 밝게 촬영한 사진은 보정을 해도 디테일이 그렇게 죽지가 않아서 요거 한번 보정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동 누를 때도 있고요. 네. 우선 요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에서 좀 그냥 보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올려줘요. 살짝. 이 부분도 이제 햇빛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역광이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나왔고요. 자, 조금 삐뚤한 것 같으니까 여기 컨테이너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하늘 날라갔죠? 아래를 살렸기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살짝 날라갔어요.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킹 들어가서 선형 그레디언트, 선형 그레디언트로 들어가서 요거를 이렇게 살짝 내려줄 거예요. 그레디언트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윗부분을 노출을 잡아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에서 이제 하늘만 따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하늘만 이제 해버리면 여기 있는 산까지 애매하게 이제 밝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선형 그레디언트 요걸로 작업을 많이 해주고요. 자, 여기서 여기 빛 갈라진 빛올림, 빛내리라 하는데 이제 빛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구름에 살짝 가려가지고요. 요 부분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좀 더 괜찮게 만들어 주려면은 여기 보시면 디헤이즈가 있어요. 디헤이즈를 조금만 올려줍니다. 너무 많이 올려주면 색깔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많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살짝만 잡아주겠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빛갈라짐이라 그런다. 이제 빛내림의 정도가 좀 더 진해졌죠. 이 정도로만 하고요. 밝기를 살짝 내려주면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노출을 조금 더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너무 어둡지 않게끔만 조절을 하고요. 이렇게만 작업을 할게요. 다시 끄주고 아까 전에 제가 봤던 색깔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 이제 살짝 켈빈값 조금 올려줘서 보정하셔도 되고요. 살짝 내려도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의 켈빈 값이 아까 제가 일몰 때 봤던 그런 색깔과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한 장으로 이렇게 보정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보정하시면 이제 요 어두운 부분을 살려내면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것도 싫으시다 하시는 분은 라이트룸에 노이즈 축소라는 기능을 따로 쓰셔서 이렇게 보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따로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을 같이 해봤는데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어려워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그리고 노출과 색에 관해서 좀 잘 볼 줄 아셔야 이제 보정이 좀 쉬운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도 좀 좋은 걸로 사셔서 이제 구매를 해서 보정하는 게 더 확실히 자기 색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도비 하고 DCI P3가 이제 수치가 높은 모니터를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색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130% 이상 이제 표현력이 되는 모니터, DCI P3 같은 경우는 100% 되는 거를 최소 그 정도 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제 뭐
캘리브레이션도 되고 막 그런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엄청 세요. 이제 전문가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가성비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크로스오버를 추천을 많이 하는데, 크로스오버도 모니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도비 색상 같은 경우는 130% 막 150%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DCI P3 같은 경우도 이제 98% 막 100% 이제 막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모니터를 구매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강의랑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포인트 그리고 이제 출사지 있으면은 다시 영상으로 제작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